네, 네. 미래컴퍼니 수수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건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손흥희 원장님 또 우리 조영우 이사장님 뵙게 돼서 상당히 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국내에서 첫 번째로 개발된 복강형 수술 로봇 레보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이거를 안 넣으려고 했는데 넣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작년부터 미래컴퍼니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이전에 이제 메트로닉 계속 그 슬라이드에 나왔던 메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약 4년 정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당뇨가 걸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굉장히 오래된 한 13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그런 덴마크계 회사입니다. 그다음 바이엘이라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스피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역시 100년 넘은 약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세 회사들이 전부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메트로닉은 의료기기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인슐린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영역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요. 바이엘 역시 지금은 조금 순위가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세계 1위의 제약회사였습니다. 제가 이런 세계 1위만 하는 회사들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래컴퍼니라는 이제 회사였던 우연한 기회에 조인을 하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이런 수술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또 그 수술 로봇을 개발하면서 이 상품화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너무나 제가 피부를 많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정부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이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 의료 로봇을 개발하고 실제 이제 판매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한국을 시장으로 아마 개발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는데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1년 반 동안 많은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제품을 잘 개발하면 글로벌하게 굉장히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회사들이 세계 1위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품은 당연히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개발되고 난 뒤에 사업화, 소위 말해서 상용화 시키는 데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 개발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개발 후단에 사업화를 시키는데도 굉장한 노력과 또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이 의료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입니다. 그 말씀은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보다 좀 실질적인 어떤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글로벌화를 준비하는 많은 기업들의 정부에 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한 장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아시겠지만은 저희 회사는 지금 원래는 미래컴퍼니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LCD 패널을 그라인딩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의 이 모서리를 그라인딩하는 엣지 그라인딩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영역에서 이제 세계 시장 70%를 가지고 있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왼쪽 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센서, TOF 방식의 센서를 저희가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수술 로봇이 복강경 수술 로봇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미래 컴퍼니가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작고하신 그 김종인 대표님께서 그 당시 저희 이 반도체 사업부를 제조장비 사업부를 쭉 이끌어 오시면서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찾기 시작하셨고, 몇 가지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수술 로봇의 사업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원칙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좀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자. 두 번째는 이 반도체 제조 장비의 사업이 이 대기업들, 특히 삼성이나 LC의 수주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찾아보자 해서 이 의료 쪽을 찾게 되셨고요.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엣지 그라인딩 기술을 개발하였듯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의 아이템을 찾는 거에 주력을 하셔서, 그 당시에 마침 그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이 첫 이제 국내 대학병원에서 그 환자를 이제 수술 로봇으로 수술하게 된 얘기를 들으시고, 미래 컴퍼니 사업부의 새로운 사업부로 이 복강경 수술 로봇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어떤 첨단의 수술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 뼈를 이제 절개해서 하는 이런 그 오픈 설저리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긴 그 막대 같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 수술을 진행하는 그 복강경 수술이 과거 한 20-30년 동안 실제 그 수술의 환경을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강경 수술의 그 장점은 이제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의 구멍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술에 대한 어떤 그 환자에 대한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감시킬 수 있고요. 또 미용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복강경 수술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05년부터 다빈치라는 수술 로봇이 나옴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수술 로봇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성장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그렇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로봇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복강을 담당하는 복강경 수술 로봇, 그다음에 관절의 수술을 담당하는 관절 수술 로봇, 그다음에 척추 수술을 담당하는 척추 수술 로봇,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대부분이 다 글로벌 회사들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강경 수술 로봇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 잠자리 얼굴처럼 생긴 부분이 이제 의사가 앉아서 조정관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실제 그 복강경 카메라를 통해서 구현되는 복강 내부를 보면서 조정하는 마스터 콘솔이 있고요. 그 가운데가 이제 그 의사가 직접 조정하는 모든 손의 동작이 실제 수술로 구현되는 오퍼레이션 카트가 있고, 수술의 전 과정이 3D 모니터로 송출되는 그 비전 카트,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강경 수술 로봇이 이러한 타입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강경 수술 로봇의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나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붐에서 암이 여러 개로 나와 있는 붐 타입의 복강경 수술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암별로 하나의 그 지지대가 있는 모듈러 타입이 있는데, 두 제품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의 어떤 그 수술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많은 그 복강경 수술 로봇 회사들이 현재 시장에 진입 또는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전 세계 시장의 거의 한 98%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인더스트리에서도 하나의 제품이 약 20년을 넘게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제품은 아마 이 다빈치라는 제품이 유일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콜라도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양분하고 있는데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은 미국의 인튜티브 서지컬사의 다빈치라는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수십 년 동안 지금 독점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래 컴퍼니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상용화에 뛰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CMR 서지컬이라는 이제 그 영국계 회사, 그다음에 아바테라는 이제 독일계 회사, 이런 회사들이 현재 활발하게 시장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전 세계 이제 의료기기 시장을 보여드리는 차트고요. 한 400조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한 400조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약 7조 정도 시장의 어떤 그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글로벌의 어떤 평균보다도 굉장히 2배 이상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슬라이드는 의료기기 전체 시장이고요. 이제 복강경 수술, 의료 로봇 시장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020년도 작년에 한 8조 정도 규모였는데 8조 정도 규모였는데 약 5년 뒤면 거의 4배 이상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약 33조까지 성장하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글로벌 리서치 컴퍼니, 세계 3대 글로벌 리서치 컴퍼니 중에 한 군데서 실제 자료를 조사한 거고요. 의료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전체 의료기기 시장보다도 시장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평균보다도. 특히 이제 이쪽 의료기기 이 의료 로봇 시장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은 복강경 수술 로봇 시장입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척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쪽만 담당하겠죠. 그다음에 관절 로봇 같은 경우는 관절만 담당하는. 근데 복강경은 부인과, 비뇨기과, 그다음에 일반외과, 대장학문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여러 학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 중에서도 특히 복강경 수술 로봇 시장이 전체 반 이상 차지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강경 수술 로봇 시장이 매년 이렇게 가파르게 실제 케이스가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설치 대수, 오른쪽 차트가 이제 설치 대수인데요. 설치 대수도 아주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미국 인튜티브 서지컬사의 미국 다빈치라는 제품의 자료고요. 대부분이 약 60% 이상이 이제 설치된 이 나라를 보면, 리전을 보면, 미국이 지금 뭐 60% 이상 전체 설치 대수 약 6,000대 중에서 60% 이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좀 봐주실 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설치 대수에 대한 성장률이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5%로. 이제 그 주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복강경 수술 로봇을 비뇨기 쪽에 의료 급여화를 시켜주면서 일본에서 설치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400대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빈치가 200여 대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를 보면 일본이 굉장히 이 수술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 나라도 어떤 급여화 정책에 따라서 이 수술 로봇의 시장이, 특히 이 복강경 수술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빨리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우리 참석자분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또 여쭤보셨는데
이 복강경 수술 로봇에서 주 수입원은 실제 그 시스템을 판매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과 관련돼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를 하나 판매하면서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일회성 비즈니스가 아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 영역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강경 수술 로봇은 그러면 복강경 수술 로봇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의 슬라이드인데요. 여러 측면에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의사들, 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마스터 콘솔이라는 데서 앉아서 수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수술을 해도 서서 하는 것보다 피로도를 현저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손목의 동작에 따라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안전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목의 움직임이 그대로 로봇의 이 엔드 이펙터에 전달이 되는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보는 그 복강경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뷰가 우리가 육안으로 실제 보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고화질로 복강안을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이 좋냐면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요, 출혈이 적고요, 그다음에 수술에 대한 회복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대형 병원 위주로 이런 수술 로봇의 도입 또는 운영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우선 장비 구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복강경 수술법과는 다르게 아직 보험급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순수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이 독점 시장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이 수익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이쪽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러한 독과점으로 인한 어떤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합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이러한 좀 의사들이나 또는 환자들에게 보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러한 로봇 수술에 대한 좋은 장점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뭐 앞선 발표자께서도 간단하게 설명 주셨지만 저희는 2007년도에 이 레보아이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여러 번의 이제 프로토타입 제작을 거쳐서 2017년도에서 세브란스에서 허가 임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식 출시를 했고요. 현재 외과 전문 병원인 기쁨병원과 그다음에 부인과 전문 병원인 킨즈파크 여성병원에 작년에 제품이 공급이 되었고 올해 9월에 이제 그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이제 실증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 9월에 원자력병원의 제품이 이제 그 종합병원 최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제 원자력병원의 관련된 과장님들께서 이제 카데바 시신을 놓고 하는 그 카데바 트레이닝을 세브란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아마 11월부터는 실제 첫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200케이스 정도 실제 임상에서 저희 제품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요. 합병증에 대한 보고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 5월에 식약처에서 혁신의료기기 이제 1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 히스토리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뭐 많은 병원에서 지금 이 제품이 공급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연구 개발 기간은 막 11년 가까이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이 그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도움도 저희가
여러 과제를 통해서 실제 개발에 관련된 도움을 또 많이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었던 그런 프로토타입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러한 좋은 수술 로봇에 대한 장점을 의사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어떤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이 실제 고객들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특장점들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제가 크게 그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간에 수술을 직접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조종관을 통해서 손목을 움직이게 되면 이런 암들이 각자 영역에서 절개를 하거나 또는 봉합을 하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이제 관련된 수술 도구들이고요. 비전에 대한 부분이고 굉장히 고화질로 송출이 됩니다. 수술의 전 과정을 이 비전 카트로 비전에서 송출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 로봇 수술은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하기 전에.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 수술하기 전에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수술에 대한 실제 환경과 똑같은 여러 장기의 어떤 이 상황 또는 위치 또 블리딩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각 영역에 모든 실제 수술을 할 수 있는 프로시저들을 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어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수술 로봇 운영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저 제품은 저희가 스웨덴에 있는 서지컬 사이언스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협업해서 지금 개발한 제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차세대 제품은 이미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장비 자체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의 개발 방향은 특이한 사이즈를 소형화시키고 암 간의 어떤 두께를 최소화시켜서 실제 수술할 수 있는 어떤 이 공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가 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슬라이드를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30년 가까이 제약 쪽이나 의료기기 쪽에서 일을 해왔지만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국내 제약회사들이나 의료기기 회사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세계적인 제품들을 내놓았다고 하나 그런 뉴스들을 수도 없이 많이 접했으나 실제 저희가 글로벌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 관심들을 가지고 투자들을 해서 잘 만들어내나 그 다음 단계 상용화 단계에서 이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쪽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지 못함으로써 사장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단계적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의료기기를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개발하는 의료기기들이 세계적인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정부 쪽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경과돼서